여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총리죠. 김민석 총리는 인준 표결에서 이제 국민의힘 없이 네. 표결에서 통과가 돼서 총리 일정을 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후보자들 청문회도 줄줄이 잡혀 있는데, 배경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청문회라고 하고요. 지금 웬만한 후보자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게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한테 배운 거죠. 김민석 총리한테 버티면 되는구나. 조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무도하고 굉장히 아나무인이죠. 네. 그래서 버티면 됩니다입니다. 자료 안 내죠. 뭐 각종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 때 답하겠다고 그냥 넘어가죠. 그러니까 하루만 버티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네. 뭐 부적격 후보가 줄줄이인 것 같아요. 줄줄이. 지금 뭐 이 배경훈 후보자 얘기했는데, 이 기업인 출신들은 저희는 기업인 출신의 전문가를 모셔왔다 그래서 굉장히들 좀 희망과 긍정적인 부분을 봤는데, 기업인 네. 출신들이 공직 후보자로서 이제는 장관이 되겠다고 하면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고 지금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두 분이 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아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고 여전히. 현직이세요? 네. 계속? 그 현직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면 공직을 하고 싶으면 그만두고 해야죠. 청문회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데, 저는 현직을 그대로 가지고 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이건 도대체 무슨 시스템이지? 이게 아무도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예. 너무 뻔뻔한 정부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민물이 그러니까 아랫물도 뭐 하다라고 지금 막 붙어 있던데, 예. 정말 뻔뻔한 거, 정말 후한무치한 것 같아요. 이게 업무 보고들을 봤는데, 업무 보고를 봤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기업인이. 사장이고 원장이에요. LG 원장이고 두산 사장입니다. 네, 그런 그게 분들이 맞을까요? 정보를 이제 아니, 보고를 본인이 받고 있는 공직을 수락했으면 그 자리에서 그만뒀어야죠. 거군요. 예. 그만두면서 후보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이지 않나요? 이 정부는 그렇죠. 예. 비상식이 상식화되었습니다. 뭐 일반 사람들이 이직을 하려고 해도 그만두고 이직을 하지, 오늘 그러니까. 여기 다니다 내일 저 회사 가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나는 예. 저 회사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 이 회사 그냥 사장 계속하고 있어. 그게 공직을 하겠다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맞을까요? 예. 근데 비판 한 줄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오늘 알게 됐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셔서.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슈들, 네. 지금 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접수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 아닙니까? 예. 인사, 그 다음에 각종 법안, 그리고 특검입니다. 네. 특검 뉴스 계속 나오죠. 그쵸. 특검 뉴스 써야죠. 그 특검 뉴스 알기 바쁘죠. 네. 인사는 와르르 쏟아놓고선 그들의 의혹이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거의 다 무슨 농지 경작에다가 뭐 불법 전대에다가 뭐 아이들 병역 문제는 뭐 갑자기 네. 다 이상하고, 음란물 유포 혐의, 음란물 벌금형 유포 선고도 혐의, 있고. 벌금형도 있고 뭐 수도 없는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이 인사 자료 안 내고 증인 채택 안 하고 그냥 네. 뭉개고 버티자. 예. 한 명도 나고자 없다 그러잖아요. 네. 낙마자 없다. 벌써부터 자, 논문 그런 얘기를 표절은 하죠. 70% 제자 논문 갖다 쓴 사람들 그냥 합니다. 자, 세 번째 뭐 합니까? 법안입니다. 어제 방송 3법 통과시켰습니다. 네. 대통령 뜻이다, 아니다, 기다 이러면서 하는데요. 방송 3법에 뭐 악법 중에 악법이냐, 뭐 편성위원회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방송을 특정 세력이, 여권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는 건데, 네. 핵심 중에 핵심이 뭡니까? 3개월 안에 모두 나가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사장 다 나가라는 거예요. 이사진들 다 나가라. 이사진 다 나가라. KBS 사장 다 나가라. 이런,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방송 사장은 뭐 2년의 임기라든지, 이 시스템을 통해서 독립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걸 하루아침에 뒤집어서 그들이 다 장악한다고 하는데, 이 입법안도 정말 이 입법안 갖고도 투쟁해야 되고 인사안 갖고도 투쟁해야 되고 하는데, 정말 이걸 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세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와. 근데 우리 당은 안에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은 언론도 그만 혁신 얘기하시고 전당대회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뭘 무조건 하겠다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인 겁니다. 제대로 혁신할 사람이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당대표가 돼서 돼야 돼요. 예, 하면 될 것 근데 같고.
참 그것도 걱정이죠. 지금 하신다는 전당대회 분들도 과정도 좀 걱정이시죠? 걱정이에요. 전당대회 예. 이 어느 당대표가 정말 이 당의 정체성과 기강을 새로 잡고 우리 야당으로서의 투쟁력을 확보해서 잘못된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투쟁해서 잡아내고 네. 그다음에 우리 당의 비전을 만들어 갈 것이니까 이거를 누가 잘하실 수 있을까? 저도 좀 곰곰하게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뭐 기사거리와 뉴스가 워낙 많지만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민주당에서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어제 출범을 시켰는데요. 여기 뭐 율사 출신 의원들도 대거 참여를 했고 본인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변호인인 분들도 들어가 있고 나 의원께서는 이게 노골적 유죄 뒤집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일부 사건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나온 것들인데 이거를 이제 와서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처럼 그렇죠. 어떻게 해보겠다는 겁니까?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딱 기억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는 검찰 해체의 명분을 만들자는 거죠. 네. 검찰이 이렇게 조작해서 했어. 그러면서 뭡니까? 그전에는 검사들 탄핵했었잖아요. 자기 수사한 검사들. 네. 그런데 이제 그 한 축으로는 그거고 한 축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정지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나중에 대통령 끝나고 재판 받으라고 할까 봐 걱정도 되고 지금 네. 법안도 만들지만 뭐 공소 취소까지 하겠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네. 한마디로 기소된 걸 없게 하겠다는 것도 하지만 이런 조작 TF를 통해서 완전히 대통령 면죄부를 주겠다는 건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네. 바로 범죄자 대통령이 만드는 대한민국 헌법 파괴입니다. 범죄자 당대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예. 얼마나 그동안 의회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흔들었습니까? 뭐 무수한 기소, 탄핵, 무수한 특검 이런 거 작년 1년 내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시니까 더 심한 일을 하죠. 네. 근데 이게 무슨 결과로 오겠느냐? 저는 검찰에서 완전 수사권을 빼고 더 무서운 게 뭡니까? 국무총리 산하의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뭐냐? 네. 앞으로 대한민국의 수사기구는 경찰, 중수청, 그리고 공수처가 있습니다. 네. 세 가지가 수사기구예요. 검찰청은 완전히 없어지고 네. 수사권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국무총리 산하의 수사심의위원회, 한마디로 대통령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이 사건은 중수청이 수사해, 이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해. 이게 독재국가 아닙니까? 거기서 수사 기관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네. 지금 봐봐요. 노은지 앵커님도 그것까지 있었나? 에 대해서 뭔가 있었긴 하는데 이렇잖아요. 아무도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이것이 심한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붕괴시킨 독재 시스템인지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속도전으로 모두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준비했던 거를. 동시에 너무 벌어지니까. 그런데 이 네. 수사심의위원회로 이 수사권을 갖다가 이건 공수처, 이건 수사청, 중수청 이게 다 새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이게 뭐냐? 새로 기관을 만드는 이유는 새로 기관을 만들면서 그들의 사람으로 다 채워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검찰청은 검찰의 오랜 이 수사 시스템으로 자기들이 아무리 장악하려고 해도 그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 헌법체계, 법체계에 따라 장악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럼요. 기구로.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내서. 네. 대법관 정원을 왜 증원합니까? 이게 베네수엘라랑 똑같은데 14명의 대법관을 맨 처음에 100명으로 증원한다 해서 지금 30명 증원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30명으로 증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16명, 과반이 넘게 본인들이 새로 임명합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을 장악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무서운 독재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당이 당내에서 싸움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전열을 정비하고 지금 여당하고 싸워야 되고 이러한 헌법과 법치가 무너지는 거하고 싸워야 되는데요. 네. 저도 그러니까 막 속상해요. 당내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워. 왜 이거 할 때 왜 의원총회 107명 모두 와서 정말 이 민주당 애들이 나경원 싸우니까 좌표 찍어서 공격하는데 우리 왜 더 같이 가열차게 못 싸우나 하는 사실은 조금의 섭섭함은 있는데 지금 우리 당이 전열이 정비 안 됐으니까 제가 혼자라도 싸웠는데요. 네.
우리 당이요. 지금 우리 당내 치고받고 싸울 그런 사치를 부릴 시간이 없다. 우리는 그런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다. 왜? 우리 당 보고 이런 요구만 있을 때 맨 지금 보수 언론도 우리 당 혁신해라 그러는데요. 그 기사 쓸 동안 네. 제발 민주당의 지금 독재에 대해서 더 좀 들여다보고 싸워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당은 지금 이 여유가 없습니다. 예. 전부 머리끈 동여매고요. 저는 진짜 들판으로 나가야 된다. 국회에서 지금 저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데 상법 개정안 왜 합의해 줍니까? 5개 중에서 3개 합의했더니 2개 안 했다 그랬는데 걔네들 2개 또 한대요 이제. 그래요? 괜히 합의 통과라는 들러리만 서준 거예요. 예. 우리의 명확한 스탠스를 보여주는 게 낫습니다. 네. 어차피 마음대로 하는데요.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